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23일 토요경마 지급조사 시즌2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주중에 또 날씨가 흐리면서 비도 왔고 요즘에 또 지진의 난리가 아니에요. 남태평양 이쪽으로 뭐 불의 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본도 지진이 오고 지금 에콰도르도 지진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그래도 경마는 펼쳐져요. 경마장은 지진이 올 일도 없고. 자, 우리는 예상가이고 여러분들의 방송을 보는 이유는 뭐 지진 이런 방송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토요경마 알찬 내용을 듣기 위해서 청취하시는 만큼 그런 쪽은 뉴스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경마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마방 2개가 문을 닫았어요. 지지난주에 일단 51조 김호조 교사가 구속 수사를 받았고 결론은 지금 구속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을 닫았고 31조 김효섭 조교사도 기수 때부터 좀 검찰청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조사도 받고 또 구속까지 됐었고. 네. 김효섭 조교사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조사를 좀 원활하게 받을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사고가 생긴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대처 능력도 있어야만이 사는데 상당히 좋아요. 이 김호 조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처 능력이 좀 없던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일단 정의용 의원도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시 한번 받으면 좀 더 원활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도 좀 조사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네. 좀 대처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청창위원이 깝깝한 거죠. 들어가면은 어떻게 얘네들이 조사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경찰서를 안 가봐서. 그죠? 아무래도 두 조교사를 본다면 김효섭 조교사는 잘 받을 거예요. 뭘 물어볼지 빤히 알고 이 조사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받을 것이고 김호 조교사는 좀 깝깝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좀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만나러 다니고 해서 조금 더 알 수도 있겠네요. 워낙 검찰들이 또 그런 쪽으로 조사를 잘하기 때문에 워낙 준비를 한다 그래도 좀 힘들 거예요. 검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 또 정경 의원님.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네. 나왔다가 또 들어가 봤으니까. 네. 예. 그 안쪽 생활은 어때요? 다 사는 동네예요. 네. 다 사는 시험생은 잘 모르죠. 전혀 그 안쪽에 영화로 봤죠, 영화로. 영화로 봤죠? 그 안쪽도 사람 사는 동네랑 괜찮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경험도 괜찮아요. 또 그런 게 있었고 지난주에는 또 매니뮤직하고 삼봉하고 뛰었던 견주 두 마리 다 부러지면서 천대끼리 부러지면서 배당이 꽝 터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봉 정도전이 나왔고 웅룡이 나르샤에 나왔던 문명의 반란 두 마필 모두 다 나왔다. 웅룡이 나르샤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삼봉에 박태종이 탔어요. 또 삼봉을 죽인 게 또 이방원, 태종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역시 이방원 태종이 타서 이거는 부러졌나 보다 했어. 그 전에 들어온 건 뭐냐 그러더라고. 태종 시절에 또 초반에 또 친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온 거고 이제는 또 조선 초기 들어오면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좀 부러졌다 이런 좀 추리가 앞으로 태종이가 삼봉에 타면 그냥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관계가 안 되잖아. 죽일 거 아니야 일단. 태종이가 삼봉 다리 부러뜨리려나? 그렇진 않겠죠. 말이 이제 거세까지 하면서 변화가 왔던 말이고 직전 경주는 경계에서 이미 부러질 것 같은 감이 왔죠. 근데 이제 그 선행과 세 마리가 그렇게 싸우는데 9번만 살아남았다고 말이에요. 스타보니비가 무진장 뛴 거죠. 제가 보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경주가요. 박현우의 제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다 이거 막판에 50m 능고받았거든요. 왜냐면 박현우도 내가 알기로는 내용을 알리면서 경마를 하는 애인데 자칫 자기가 끌려 들어오면 면이 없거든. 그런 적이 나올지 몰랐던 거지. 그 경주가 저도 이제 그걸 나중에 복귀를 봤어요. 네. 보다 보니까 박현우가
결승선 50m 전까지는 최선 능력을 다 맞아. 뽑았어요. 근데 올 것 근데 같으니까 50만 그러다가 이제 네이티브로 약간 기대이면서 이제 서서 왔는데 네. 결과적인 이제 제재는 없었지만 재결에서는 예측 기대이는 거 경고만 줬더라고요. 경고만 줬는데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길 수 있는 탄력이 있다라면 재개가 들어갔겠죠. 근데 다음에 나오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할게요. 네. 우리나라 재결위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갖고 끝까지 고리를 펴서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방해받은 말이 직선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방해받은 말이 못 이겨서 제재를 안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재결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진화 재결인지 모르겠는데 양말을 해야 정지를 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 아니 방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방해를 받고 이기면은 그 말은 욕마죠. 근데 묘한 그 성립을 갖고 말을 응용을 하면서 재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정말을 몰라. 배팅을 안 해봤던 애들이라 걔들도 잘 몰라. 그냥 능력치랑 그냥 핸디캡 이런 것만 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재결 위원들도 사이즈가 나오는 차라리 열심히 준비하는 이 공부하는 예상가들을 재결에다 갖다 놓으면 다 잡아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한 마디를 더 드린다면 재결에서 정지를 줄 때 그렇게 정지를 주기는 해요. 바로 정지를 안 줘요. 항상 경고를 줘요. 1단계, 2단계 경고를 주고 나서 나중에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정지 6일을 먹고 5일을 먹고 많이 먹거든요. 그게 이제 사후 심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조금씩 가야 돼서 이제 주는 건데 가장 심하게 받은 기수가 제주도 잘 타는 기수 안득수 기수. 네. 안득수 기수가 인기말을 갖고 절묘하게 승부가 좀 들어간 모습이 나와요. 네. 근데 그 경주에 그 다음에 다른 기수가 타고 입상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사회심의에 의해서 정지를 당한 그 예가 있거든요. 6개월인가? 네. 6개월인가 먹었죠? 네, 그게 가장 심하게 준 그 재결 제 친구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네네. 시작할게요. 오프닝은 좀 재밌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정기용 의원 좀 놀리면서 좋은 경험을 어떻게 들어봤는데 바로 이제 승부경주 예고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만 승부경주 고수가 제일 먼저 메인 승부 잡았네요. 6경주를 고수가 메인 승부를 잡았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정기용 위원이 7경주를 정기용 위원 메인 승부, 후반부에 10경주를 최용찬 위원이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진마 편성이고 특별하게 믿을 말이 없는데 정기용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 요즘 혼정 경주를 정기용 위원이 많이 잡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 1경주를 정기가 한번 강하게 한번 압축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네마필들이 지금 성장세, 그죠? 시네마필들은 변화를 얼마만큼 빨리 찾아오느냐에 포인트를 잡고 한번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주행검사 시의 기록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10번 이 캐피리버라는 마필입니다. 이 주행검사 시의 이상익 기수가 상당히 좀 빠른 순발력 속에 여유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 과정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탄력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다면 단지 게이트는 외곽 게이트지만 저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까지는 상당히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판단하는 만큼 10번 캐피리버는 강력한 투어로서 공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후체권이 상당히 혼전인데 가장 그래도 준비가 좀 잘 되는 마필이 한두가 보이는데 안쪽에 1번이 벤트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이 박은흥 기수를 안장을 시켰는데 39조에서 박은흥 기수의 카드라면 강승부예요. 그리고 1번 게이트인데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아예 추천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박은흥 기수가 시종일관 강채찍을 때리면서 준비를 했어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데 송지철 기수의 이 주행검사시에 보았던 모습이라면 이 마필 자체가 500kg예요. 저는 주행검사 때보다 한 10kg는 빠져나온다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마필들은 주행검사를 맞고 다음에 출전할 때 한 10kg 정도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마필이 체중이 빠진다는 거는 탄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번 게이트라면 저는 박은흥 기수가 충분히
앞선 선두권은 그냥 붙여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심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배트타임 어느 정도는 팔려줄 거라 판단하는 만큼 저는 10번, 1번 쪽으로 거의 한방성으로 노려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팔려주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7번 키르케라는 마필이에요. 이 26주에서 김기배 기수를 제가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럽겠지만 제비전 당시에는 아예 훈련도 안 됐던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도 많이 올라가 있고 역시나 훈련 안 돼 있었어도 직전에 뛰었던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저는 7번 키르케까지만 한번 안고 하시면서 이번 1경주 3두로서 한번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홍천 의원도 잘 들으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캡리버와 배트 파티 두 마리의 저보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게임이에요. 일단 훈련 자체가 두 마리가 다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다만 이 경주에서 이제 한 마리 복병만두를 제가 거론드리고 싶은데 봉화돈이에요. 봉화돈인데 이번에 소속조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좋았거든요. 에버 A1하고 병합을 하는데 어떤 그 마필보다는 완벽한 리드를 잡아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절묘하게 외곽 게이트 신청하고 하고 똑같은 그 게이트 12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같이 병합한 말이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말인데 그 말보다 더 스피드가 빨랐다는 점은 최근에 두 번에 보여준 그 스피드보다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곽에서 감을 수 있는 이점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마필 외곽에서 흙을 안 맞는다라면 의외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1번 같은 경우는 갇힐 수가 있어요. 키르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전 뛰어봤다고 하지만 타임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온 마필의 봉화돈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봉화돈도 저도 뭐 간신간에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지금 키르케를 현장에서 가져가느냐 봉화돈을 가져가는지 지금 고민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만약에 키르케가 현장에서 만약에 안 좋다라면 봉화돈까지는 가져갈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키르케가 좋다라면 봉화돈은 제가 뭐 좋아도 할 수 없이 마번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마번이 되지 않겠냐. 그럼 두 방으로 이제 분양하신다. 네.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번 키르케가 김기배 기수가 기선했는데 이 마필이 축마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정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10번 캐피리버가 주인검사 때 발주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 건주가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또 이 상혁이 선행을 나가면 선행만 참 기가 막히게 잘 타요. 그래서 난 10번 캐피리버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1번도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10번 키르케를 축마구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저는 10번 키르케의 김기배 기수가 맘만 먹으면 이거 선행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선행을 안 나가도 직전 경주는 정말 시종일관 외곽에서 거리 손해를 무진장 많이 봤거든요. 무진장 거리 남들은 1000m 뛰는데 얘 혼자 1050m는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름대로 쭉 팔리지 않게 근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면 이거 재밌겠다. 게이트만 내려와라. 너는 한번 노려봐야지 했는데 이번 건 게이트는 안 내려오고 똑같이 7번 게이트예요. 하지만 안쪽에 발 빠른 놈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 편성은 지점도 훨씬 더 만만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7번 키르케를 아주 세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키르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키르케를 추천을 하셨는데 이게 상태를 어떤 상태를 살핀다는 건지 어떻게 마필이 안 좋으면 키르케를 자를 건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말 그대로 말하자면 저는 아직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마필 상태죠.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급격하게 체중이 많이 빠졌다든지 급격하게 체중이 쪄 있다든지 그런 상태를 보는 건데 그런 거에 큰 차이가 없다라면 강하게 노려보는데 그런 차이가 이제 크다라면 빼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과하게 말 그대로 김기회 기수가 말 그대로 너무나 생각보다도 과하게 뭐 과잉기를 한다든가 그런다 그러면 뭐 배당에 메리트가 떨어지면 만약에 이거는 완전 믿을 말이 없는 경주라서요. 네네. 기본적으로 배당은 나와요. 좀 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도 이제 키르케를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뭐 고수위원님 말대로 키르케를 좀 더 신경 쓰면서 현장까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경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2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6등급 경주예요. 최홍찬 위원이 오늘 일찌감치 승부처를 잡았네요. 이번 경주 2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기용 위원이 한두를 먼저 도와주시죠. 저는 이번 경주가 좀 안쪽 게이트에 있는 에버원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상 이 조제루 기수가 시중일과 외곽적으로 상당히 좀 무리하면서 탔음에도 마지막 근성 발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라면 큰 무리 없이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이라 저는 1번 이 에버원을 한번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에버 A1 이만큼 정기용 위원 추천하셨는데 참 발음이 안 좋죠. 그렇죠. 예. 이상하네요. 그런데 이 1번 에버 A1은 저도 개인적으로 얘를 놓고 칠 생각이에요.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7번 게이트였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마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외곽 정리 그리고 직전에서 내적으로 좀 기대는 거를 잡아내면서 조제로가 제대로 못 밀었어요. 무리하고 전개가 꼬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진장 많이 뛰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때 편성도 이게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1번 에버 A1을 정기용 위원과 함께 좀 힘을 실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런 경주입니다. 최홍찬 위원의 준매 승부처인데 과연 1번 에버 A1을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갈 건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가져갑니다. 에버 A1. 예. 지금 일경주에서 제가 거론드렸던 에버 A1인데 이 마필 자체는 일감으로 때릴 거예요. 일감으로 때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주가 두 분이서 에버 A1을 딱 얘기하는 순간 야, 할 말을 잃어버리게 그냥 만드네요. 어쨌든 승부마의 한 마리를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 뭐 두 분 뭐 공부한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나 그냥 숨을 탁 막히게 이제 만들어 그래서 나는 이번 경주에 정기용 위원이 인기만 하나 얘기할 줄 알았어. 저도 근데 얘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거든. 나도 깜빡이 심하게 때리려고 내가 중면속으로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버 A1을 두 분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거의 정답을 거의 다 풀어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말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제가 노리는 말에 한 방 붙여서 승부를 볼 겁니다. 다시 한번 1경주에서 말씀드리지만 2경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에버 A1이에요.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한 방 만약 에버 A1이 들어오면서 한 방 딱 들어오면 무조건 적중했다 생각하시고요. 당연히 받치는 막건 있겠죠. 제가 그렇지만 구멍수가 굉장히 간결하게 승부를 때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경주 준비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2경주 1번 에버 A1 최홍찬 위원도 승부마다 요거 배당마예요. 안 팔립니다. 거기에 에버 A1만 오면은 그냥 한 방으로 적중했는지 알아라.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장임에도 불구하고 최홍찬 위원이 준비 승부처를 일찍 가져간다는 것은 손님이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누가 오든 안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안 오든 후반부에 보면 팬들이 많이 청취를 해줘요. 우리는 솔직히 사업가이고 장사꾼들이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많은 이런 경주에서 승부처를 잡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최홍찬 위원은 그거와 상관없이 노림수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 2경주 평소 때보다 서둘러서 나오셔가지고 최홍찬 위원과 뭐 한구랑 한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결이 1300m 국산 6등급 경주. 이번 경주 최홍찬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네요. 들어보시죠. 자, 이번 상경주는 경주 1300m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죠. 실전 지금 보인 말이 다 구진마예요. 일명 뭐 X 말 뭐 한 단어 딱 기억나는 달 하나 있는데 그 정도로 기복마입니다. 센 말들이 없어요. 똥말. 예. 뭐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그렇고요. 자, 새벽 불꽃이라면 앞에 자체가 김옥석 기사단장인데요. 어쨌든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 찬스입니다. 견제 자체가 없어요, 솔직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도 그렇게 얘를 완벽하게 압박할 정도의 능력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리 자체가 1300이기 때문에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말의 능력 자체가 도끼니 개끼니에요. 그만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 뭐 최단거리만 뛰어보고 또 1200을 뛰어보고 이런 말들 1300 뛰어본 말들도 있지만 훈련시 모습 자체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훈련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은 그나마도 더 서프라이드 한두예요. 근데 얘도 지금 1300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뛰어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두를 더 가져가 줘야 됩니다. 이 기본마들은요, 걔네들이 훈련만 좋다 해서 더 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10번 세븐라이트입니다. 요거 한두만 제가 더 챙길게요. 경주 주도할 수 있는 새벽 불꽃을 넣고 더 서프라이드의 한 방을 주력을 노리고 다친다라면 세븐라이트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경주. 자, 나머지 마필은 어떤 이변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모두 저는 배팅권에서 모두 마법은 잡을 수 있어도 삭지 않는 마법으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이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최홍찬 위원한테 질문하고 싶은 말이 6번 IM 캡틴이거든요. 근데 이게 18조 박대금 마방의 마필이에요. 또 18조 마필은 또 정기용 위원이 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서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상경주가 너무나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성이 있던 이런 편성이에요. 상당히 추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상 경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도 7번이 더 서프라이즈는 그래도 강하게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마필들이 어떻게 지금 제가 추천을 해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7번 이 서프라이즈만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나머지에서는 제가 고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 IM 캡틴은 사실상 상당히 좀 느리다 그래요. 지금 마방에서는 너무나 느리게 지금 성장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기다려달라, 계속적으로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기 때문에 좀 조심성 있게 좀 지켜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뭐 별다른 질문 없는 거고요. 저도 9번 새벽 불꽃을 완전 믿어요. 저는 7번은 솔직히 못 믿어 상황이고 저는 9번 새벽 불꽃은 뭐 1000m만 뛰었고 1300m를 안 뛰었어도 최홍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단독 선행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나가서 담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1300m를 뛰는 게 아니라 1000m를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마피는 힘을 쓰는 구간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힘을 쓰는 경주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 전에 200m, 300m 늘어난 거리는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뛰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봐요. 그래서 1000m, 1300이지만 1000m 뛰듯이 뛴다. 또 9번 새벽 불꽃은 세게 저 역시 인정을 할 건데 7번 더 스프레즈가 너무나 편성이 약한 편성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안 간 적이 없이 항상 열심히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평형도 개편성이에요. 일단 저는 그냥 9번 새벽 불꽃만 완전 믿는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6번 IM 캣팀을 좀 여러분 정경 위원한테도 물어봤고 창찬 위원한테 조규를 물어볼 거예요. 요 말을 물어보는 이유가 주행검사 때 이게 밀어주니까 스피드가 붙더라고요. 그런데 대우지원하고 직전경주에 이 대한씨가 붙이는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안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이번에 딘 홀랜드가 탔는데 딘 홀랜드 기수의 능력이 뭐냐면 말을 앞에 붙일 줄 알더라고요. 좀 빡세게 몰아줄 줄 알아요. 근데 이마필의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게 꼬리짓을 한다라는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편성이 다른 애들을 가져가려고 암만 지금 9번, 10번이 분명히 대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깰 말을 누가 있을까 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보기로는 잡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6번 IM 캡틴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요, 더 서프라이드도 병합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IM 캡틴도 병합적으로 해줬습니다. 두 마리가 다 왔는데 더 서프라이드는 이제 나온 나라 타주마라고 병합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IM 캡틴은 소속조 4분마하고 이제 병합을 했는데 같이 병합할 때 움직임 자체는 이제 얘를 하이군하고 맞춰서 퍼코스를 훈련을 해주느냐 아니면 뭐 자기만의 훈련을 하느냐 이런 모습 자체를 갖고 저거 하이군이지만 잘한다, 상위군이지만 저를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IM 캡틴 자체가 이제 결국 조교는 느낌입니다. 내가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완벽하게 자신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느낌상으로
바이앤 큐핑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마필로 볼 수 있었고요. 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의외로 라운드랑 5분 만인데도 따라가는 모습 자체 모양새가 좋았기 때문에 걸음 변화가 좀 더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300 갖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1300이네 딱 했는데 훈련으로 가자 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깜빡이지만 주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험차전의 프리경주 이번 경주 참고를 해주시고요. 4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국산 5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최홍찬 위원이 한도를 도와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코디 자체가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충분히 자기끼리 보일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선행을 안 가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말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좀 작은 말이에요. 작은 말인데도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고 왜냐면 이 경주에 대책 없이 밀 수 있는 선행마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행 검사까지 저는 확인을 했고 또 데뷔전 모습 자체까지 확인했고 이번 훈련 모습까지 확인한 결과 자체로는 이 말은 굳이 선행을 안 가도 자기 기량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승급 정도 저는 훈련 자체의 그 상태라면 연투 가능한 마필로 저는 꼽겠습니다. 예, 4번 라스코디. 자꾸 따라쟁이 아니야 저거? 할 수 있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3번 라스코디가 인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대전에서부터 그냥 선행을 나갔다가 그냥 잡고 넘겨주고 내 측에서 차분하게 또 선행을 혼자 또 마필이 밀고 나오는 이 거림과 이 근성과 이 경주마루의 이 자세가 되어 있다. 띨말이라는 얘기예요. 띨말. 저는 4번 라스코. 오늘 29점 배우주 마방의 마필이 좀 재밌는 마필들이 좀 나옵니다. 자, 4번 라스코디는 최홍찬 위원과 함께 고수도 축막국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 정기용 위원의 준메인 승부처인데 4번 라스코디를 짜고 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건 4경주입니다. 라스코디를 자르고 가면 좀 사이즈가 있는데 자르지 못해야죠. 이번 경주 라스코디는 강력한 충고로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전반부 깔끔하게 한번 딱 두 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역시나 현장에서 조금 좀 거품 있는 인기마가 몇 두가 보이는데 정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딱 두 방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좀 실망스러웠던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지금 훈련 시에 걸음이나 조건 자체가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이 한두가 있는 만큼 그 녀석 쪽으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때리면서 라스코디의 상승세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4경주 정기용 위원의 준메인 승부처 4번 라스코디를 믿고 들어갑니다. 믿고 들어가는데 요즘 정기용 위원의 이 메인 승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요즘에 지난주에는 또 지급조서도 썼습니다. 150, 200짜리 한 방을 또 쓰리면서 또 메인 승부 주력으로 상황을 완전 끝내놨는데 정기용 위원 무서워요. 요즘 저배당이든 고배당이든 아주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몇 주 연속 여러분들 상승세 정기용 위원 믿고 이번 경주 4경주 함께 현장까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경주이 1300m. 이번 경주는 고수가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최홍찬 위원님 먼저 한두를 도와주시죠. 여기서 광양돌풍이 못 오면 앞으로는 똥말이라고 진짜 능력만데요. 똥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소수주 마피라고 이제 병합을 해줬는데 과속돌풍하고 병합을 했어요. 말이 거의 비슷한 그 돌풍자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낙승을 거둔 말인데 어쨌든 최근에 인기 1위답지 않은 그 능력을 보여요. 전개가 꼬이든 어떻게 잘못하든 안 가든 안 가 상관이 없는데 이 말은 이렇게 끝날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만나 보이시더라도 8번은 저는 빼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8번 광양돌풍 이 마필을 추천하셨고요. 정기용 위원. 저도 이 관양돌풍에 상당히 사연이 많은데요. 데뷔전부터 계속 노려했던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어요.
저 역시나 이번 경주 강돌풍 저 역시 강하게 노려보는데 꼭 이번 경주는 입상을 해줬을 하는 바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하게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관양돌풍 같이 추천을 하셨네요. 진짜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다이돌핀한테 지면서 못 들어왔죠. 3착이었는데 다시 뛰면은 무조건 관양돌풍이 이기는 경주죠. 말을 참 잘못하고 레이스는 참 꼬였고 관양돌풍은 저 역시 아주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수구막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끼리가 관양돌풍과 10번 다이돌핀 8번 10번이 대끼리로 팔리겠죠? 현장에서 그렇죠. 8번 10번 들어오면 고수는 좆된 겁니다. 좆된 거예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8번 관양돌풍은 세게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이돌핀이 들어오면 좆된다. 8번 10번은 고수의 막권에 없어요. 8번 10번은 관양돌풍 말고 정말 노려야 되는 한마피를 이번 경주 노리면서 관양돌풍에 때려 조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승부를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경주 5경주 한번 승부 한번 보세요. 이거 8번 10번은 감각적으로 이 막권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조건이에요. 고수 믿고 천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주리 1400m 혼합 4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 메인 승부예요. 고수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재미있는 이런 경주예요. 고수가 요즘에 메인 승부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반 승부 경주들 그리고 일반 경주들이 적중이 많은데 잘 나왔는데 제주 경마, 부산 경마 메인 승부가 잘 맞는데 이상하게 서울 경마 메인 승부가 자꾸 좀 꼬이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도 자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6경주를 메인 승부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아마도 이번 경주 인기를 강력하게 모아주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마필은 안 돼요. 메인 승부 적중 여부를 떠나서 인기 마필 얘는 안 됩니다 하는 마필은 무조건 안 됐어요. 이번에도 자신 있게 자르고 들어가는 인기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정말 노려야 되는 복병 마필도 눈에 띄고 있고요. 이건 승부예요. 복병 마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이번 스모큰조 요 복병 마필로 무조건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인기 마필 자르는 두 마필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못 해드리는 이유가 현장에서 들팔리면 연연가가 없다는 얘기죠. 내용을 몰라야지, 안 되는 마필이란 걸 몰라야지 팔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분들은 짭짤한 매장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 거는 배팅 포인트 강력하게 인기를 모아주는 두 마필을 완전히 좀 잘라내고 쳐내고 완전 믿고 들어가는 마필을 놓고 짭짤한 배당 쪽으로 두는 질끈 맞고 승부를 들어간다는 거. 이 점은 승부의 포인트예요. 고수 역시 이번 경주 재미있게 보고 있고 승부로 들어가는 만큼 자, 서울 6경주 고수 믿고 강력한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규입니다. 토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고요. 1300m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서운 상세 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999 152배 주력으로서 때려드렸고요. 역시나 메인 승부 깔끔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역시나 이번 4주차 메인 승부처 깔끔하게 한번 준비했는데 이번 토요경마 승부처 역시나 자신감 있게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이루고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7경주도 그래요. 국산은 5구 마필이지만 놓고 때릴 마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서운 상세를 달리고 있는 마필 바로 4번 시티스타인데 역시나 18조 마필에 갈리마바 자신 있죠. 최근에 데뷔 전부터 계속적으로 노려왔고 계속적으로 적중까지 일궈냈던 마필 이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이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고 역시나 준비까지 완벽한 모습 거리까지 1300이지만 놓고 때림에 전혀 하자가 없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죠. 따라가서 이미 검증도 돼 있죠.
모래 검증까지 완벽한 만큼 시티스타는 중심에 놓고 때립니다. 지금 후차권인데 후차권으로서 여러 마리가 지금 팔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놈저놈 여러 마리 팔리는데 거품 있는 인기마가 있고 역시나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번 경주 직전 경주 형편없는 말몰이 형편없는 전개 속에 무너졌던 마필이 있는데 그 녀석 이번 경주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준비 완벽합니다. 전개까지 완벽하고요. 직전 경주 실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수와 마방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정비를 마치고 출전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정경이가 메인 승부를 잡아놨습니다. 그만큼 시티스타의 정확한 한방만권 준비되어 있는 만큼 이번 서울 7경주 놓치지 마시고 꼭 적중과 환수로 보장할 수 있는 만큼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울 7경주에서 자신있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절이 1400m 국산 4등급 경주예요. 자, 편성이 8마필로 조촐한데요. 이번 경주는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대끼리 경주 잘 집어내요.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 그냥 뭐 단통 그냥 한방 무조건 또 적중을 이어나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고수는 그냥 단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경주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번 경주가 배당판이 열리면 1번 참마, 2번 듀얼리 파코, 물론 1번, 2번이 깜빡이 동성할 건데 조성권이가 타는 5번 싱그러봄도 또 인기를 모아줄 거고 또 6번 오피데이도 이거 꿀통기만 잡히면 뛰는 말 아닙니까? 거기 또 김옥성이가 이번에 탔어요. 적임 기수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또 현역에서 바람을 잡아먹을 것이고 또 뭐 질풍도 끝걸음이 있어서 조금은 바람 불 것이고 카튼 프린스도 진짜 한 경주만 못 뛰었다. 그리고 마이기피 문정규 이쪽에서 뭐 48주에서 지난주에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 때도 본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좀 조금씩 배당을 갉아먹으면서 의외로 1번 참마와 2번 듀얼리 파크가 대끼리지만 배당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대끼리예요. 원래 능력상으로 본다면 저는 솔직하게 이번 경주 1번, 2번 점배당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도 3배까지는 이상은 나와줄 수도 있는 경주로 보고 있어요. 왜 1번, 2번을 세게 보고 있냐. 1번 참마는 이번 경주 원게이트 이점이 있죠. 창고 타면서 걸음이 변화가 이 경주를 뛰면서 이 걸음이 변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센 말의 느낌이 와요. 포스가 이번 경주 비록 승무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53km 거기에 1400m가 더욱더 어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참마는 저는 세게 보고 있고요. 듀얼리 파크가 저는 이런 16일날 대가리 까고 인본 챔프를 이기면서 들어올 때 아 요거 다음에 이거 승군전이라든가 이러면 요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군전에서 조아라를 6마신을 깨고 널널하게 오면서 아 이게 말이 변했구나. 역시 어린 말이라 경주를 뛰면서 걸음이 달라졌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직전 경주 비욘드리머를 이기면서 대가리 올 때 이 걸음발은 걸음이 터졌구나라는 느낌이에요. 말이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 보니까 듀얼리 파크가 단독 선행 편성 거기에 요즘 족밥짓을 하고 있지만 문세영 어찌됐든 간에 능력 기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듀얼리 파크 세게 보고 있고 싱그러운 보면 솔직히 그 정도만 뛰는 말을 보고 있어요. 훈련 강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좀 팔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승부기가 없는 말이라 저는 세게 보고 싶지 않고 OP대는 감각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김옥성이가 탔다. 대끼리는 부르고 싶지 않다. OP대는 기본 능력이 있다. 김옥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 한 발을 찍을 수 있지 않겠냐. 너무 눈에 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번 OP대는 감각적으로 자를 것이고 이거는 마사의 보너스 골을 보고 있어요. 2번, 1번 그냥 쌍복 단통으로 놓다 빼고 싶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최홍철 위원부터 먼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부정으로 봅니다. 저는. 예. 부정으로 보는 이유가 참마는 인정을 하는데 듀얼리 파크가 훈련이 턱없이 약해요. 솔직히 상태도 최근에 3번 뛰었던 훈련 모습보다는 진짜 안 좋습니다. 자, 요배통도 알았던 말이고요. 선행 조건 때문에 지금 팔려주는데 훈련 자체를 본다면 저는 추천 못해요.
인기만이만 추천을 못하고 정반대 역할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데 싱그러움복은 반대로 아마 이번 훈련 모습이 가장 좋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에 대해서 아마 이건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또 다른 방송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일리가 깜빡이로 가요. 갑니다. 보여준 거 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이게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토요일날 열려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스포를 놔줄 수는 없어요. 강구보도 못 놔주는 상황이고 패턴 자체가 워낙에 약한 모습이었다는 점을 가늠을 해보면 저는 주얼리 파트가 앞장을 까더라도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나는 깜빡이 맞거나 조심스럽다 생각하는데 워낙 지금 세게 말씀을 해주니까 내가 그 반감을 어떻게 이거 그 역전할 수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참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주얼리 파크는 조금 저는 생각 좀 해보시라 하고 다시 여운적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얼리 파크가 조기가 많이 약했나 봐요. 요게 통계에 있는데 저는 그래 조교 약한 걸 패턴을 저도 봐서 이게 약하다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보는 이유가 조금 전에 그래서 선행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독 선행이라고. 저는 선임마나 추임마는 조교 강도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선행을 나가는 마필은 그다지 저는 이 조교원들 세게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활기까지 마필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솔직히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그게 좀 급급해졌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저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가 안 돼도 싱그러운 봄은 아니에요. 청천아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싱그러운 봄보다는 오피데이예요.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정기용 의원이 먼저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지금 의견 자체가 지금 최영천이하고 겹쳐요. 지금 이번 주얼리 파크가 선행은 가는데 지금 제가 보는 모습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유재필 기술이랑 좀 친하지잖아요. 제가 조심히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주얼리 파크의 상태를 꼭 현장까지. 왜냐면 제필이만 그걸 알거든요. 네네. 제필이한테 전화서 한번 해가지고 네네. 한번 꼭 좀 이거 좀 물어보고 네네. 현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뭐 워낙에 지금 내용 자체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한번 좀 잘 판단하시고 또 정기용 위원이 이거는 또 제필이한테 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현장까지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전이 1800m 부산 3등급 경주. 편성 촘촘합니다. 이곳 마필. 거기에 또 인기 마필 뻔한 거 아닙니까? 4번, 5번, 6번. 근데 아큘러스는 지금 16주 경주가 한번 깨졌었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골전증이 있어요. 연골증. 이 다리가 이쪽이 이거는 경주력에 엄청난 이 타격을 입는 이 병력인데 조교가 어땠는지 당연히 안 좋았을 거라고 이제 최홍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4번, 5번 분이 없는 경주가 아닌가? 아큘러스 하나만 빼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 경주가 만약 프로스기 간다라면 깜빡이가 터치플라잉이 럭키뮤직 같아요. 저는 이 7마리 중에서 훈련 자체가 제일 좋았다는 말이 터치플라잉입니다. 승품마인 얘가 뭐 이건 우리가 쉽게 그 하는 표현이 있어요. 조계장에서 날라다녔다는 표현을 쓰는데 얘하고 같이 병합한 말이 클레이샷이에요. 클레이샷은 이거 한 구간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죠. 개를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이 완전히 미쳐있구나 이런 표현을 조계장에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조교를 너무 오버를 하게 되면 실제에서 못 뛰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목요일 날까지 확인했을 때 터치플라잉은 넌 또 된다. 이 정도로 상태가 좋았고 반대로 아큘러스는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말이에요. 질병이 있어서. 센 말이에요. 그래서 말 자체 움직임은 조금 둔탁하다. 그러니까 느낌이죠, 그거는. 느낌이 이제 그런 모습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3연승이 여기서 이제 부러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정기용이었네요.
저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큘러스가 뭐 지난번에 출세를 했고 훈련도 약하고 이마필 자체가 근데 그 경기도 취소했어요. 경기가 비가 와서 취소해. 눈이 와갖고. 네네. 그때 당시에도 다들 좀 불안하다고 예, 얘기하면서 예, 다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체중까지 불어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번 경기는 그렇게 가지 않겠냐. 럭키뮤직이야 뭐 경기도지사배 그리고 많이 뭐 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동아일보배 네. 육산로 사람 거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네. 강자 편성에서 뛰었던 거기 때문에 네. 예, 좀 세게 봐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4번, 5번이 깜빡이로 팔릴 것 같네요. 일단 아큘러스가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일단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큘러스가요 센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상태만 좋으면 얘가 대가리죠. 얘가. 근데 딱 봐도 뭘 봐도 감각적으로 지금 아큘러스가 안 좋아요. 그 점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식경주입니다. 경주는 1800m 경주 편성이 되어 있고요.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승급만 포함해서 지금 이 경주 편성 자체를 보면 핸디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모습 그리고 선행마의 충돌도 몇 두가 눈에 보입니다. 자, 이 충돌 때문에 과연 어떤 경주 영향이 보여지느냐? 저는 이 경주를 배팅으로 붙고 싶어요. 배팅으로 진짜 붙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이번 10경주입니다. 선행의 충돌 그리고 승급마의 도전. 기존에 또 상군에 있었던 마필들의 버티기. 자, 이런 모습 자체를 갖고 이 경주 편성이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훈련 자체를 본다면 진짜 인기마들 안에서 그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괜찮아요. 훈련 자체가 뭐 하자가 있었던 마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극복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퀘션 마크인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출전한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중에서 인기마가 물론 있어요. 하지만 도전마죠. 도전마인데 상태로 본다면 진짜 최근에 왜 얘가 이렇게 못 뛰었나 할 정도의 그 모습을 갖고 훈련을 마친 말이 있어요. 자, 대반격이 기대되는 말이죠. 대반격. 그걸 노리기 때문에 이 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결국은 인기 1위, 인기 2위 깜빡이 맞고는 제게 없어요. 이 경우는 깜빡이가 인코스하고 중간에 말 두 마리 딱 깜빡이 뻔합니다. 그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려요. 뭐 팔리지 말라고 해도 그거는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두 마리가 최근에 보여준 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고 올릴 마필이 있다. 도전마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 뛰었냐 할 정도로 상태 변화가 180도 달라진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늦습니다. 이번에 걸음 보여주면 다음에 무조건 인기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과 함께 하기 때문에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초중반에 승부경주에서 제대로 찍어내고 10경주에 제대로 한번 오버치기 승부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로 저 최홍장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고 제대로 또 준비하는 메인 승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2등급 경주. 자, 오늘 마지막 경주네요. 마지막 경주. 야, 마지막 경주인데 혼정 경주고 일단 딱 이 숙제 이 마지막 경주 이 편성을 딱 받아봤을 때 야, 마지막 경주인데 이거 터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이런 느낌은 저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규 의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이마필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안쪽에 있는 이번 신조 대역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하정훈 기수를 안양을 시켰어요. 구조에서 감량 기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정훈 기수가 감량 기수지만 상당히 기술술이 좋습니다. 이번 경주 인코스고 기본적인 순발력 하정훈 기수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신조 대역의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지 않냐. 감량이 5kg고요. 훈련 과정이 좋은 만큼 저는 신조 대역의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조대요. 5kg 감량 51kg예요. 센 말이거든요 이거. 순군중이지만
하정운이가 어떤 놈이냐면 많이 잘 타는 놈이에요. 앞으로 싹수가 있고요. 원더볼도 하정운이가 타는 거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잖아요. 네. 완전 애가 여유도 있고 머리도 있고 생각이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저도 세게 먹었는데 수영찬이 이 경주에서 이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두 마리 제껴 드릴게요. 그리고 한 마리는 추천드릴 건데 장산호랑이는 저는 조기장에서 죽었다 깨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말 자체가 1200이어도 예전에 갱키다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말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다고 그래갖고 만약 들어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마무리까지 훈련을 봤을 때는 장산호랑이는 아마 이거를 그래도 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우 1200이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개선행진곡도 말 상태가 입상세 컨디션이 아닙니다. 이 두 마리가 진짜 눈에 보이기는 훈련장에서 안 좋게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신조대역은 뭐 왕비하고 병합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짱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인정을 하고 일감의 마필 한두를 제가 이제 공개를 드리면 빅세븐이에요. 이게 강석대 마리의 마필이죠. 강석대 마리의 마필. 예. 아마 그 마주협회 회장님이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김혜선 기수가 이런 거 탔을 때는 굉장히 잘 타요. 또 선행으로 경주를 리드할 수 있는 경주 흐름이고 이 경주가 제가 초반에 장산호랑이 말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주가 12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는 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한두가 분명히 내가 다른 경주 말씀을 드릴 때 걔보다 못하더라, 스피드가 안 나오더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이 선행을 간다고 봐요. 아마 경주 중간에 제가 팁 하나를 드렸어요. 한두는 그렇다면 빅세븐이 선행을 가는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입상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1번 빅세븐. 또 김혜성 기수가 발주 참 잘 받아요. 거리도 1200원 내려왔고 이번에 빠른 마필들이 많다라는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김혜선의 발주 능력과 요즘에 또 선행 마필들 많아서 좀 싸울 것 같아도 지난주도 김혜선이 원사덕에 나가고 네. 애들 잡아주고 왜 어차피 나가면 싸운다는 걸 아니까 애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빅세븐 최영찬이를 추천하셨고요. 신조대원은 저 역시 인정을 하고 한마디 추천한다면 비록 이번 경주 승군전에 상대적인 세진감은 있어요. 하지만 AP스타의 이 경주력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거림이. 그런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치열하고 무너진다면 신조대역과 손잡고 뭐가 쭉 날라오면 송재철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 이런 혼전 경주에 또 의외로 또 송재철이가 상당히 좀 강한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조대역은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일감적으로 AP스타 10번 AP스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토요일만 직업조사 시즌2 방송이었고요. 토요일만 이렇게 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네요. 배관도 나와줄 수 있는 경주들도 있고 위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만큼 재밌다라는 거예요. 저희 3위는요. 현장까지 집중을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 선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